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지노 관련주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문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마지막 종목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가 여기 홈에 가면은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여기 커뮤니티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 게시물에 여기 댓글로 다시면 돼요. 여기. 근데 23개 댓글을 여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제가 다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목 진단을 다 올려드렸다 해가지고 잘 됐구나. 이제 다음 분이 이제 언제 올려주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왜 그 안 해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 아래에다가 달아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아래에다가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다이스 봐주세요. 매수했다가 17,800원에 손절했다. 그래서 혹시 매수 시점에 손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장기 전망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아래 글에다 달아놓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놓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놓친 것도 있지만 밑에다 달았으니까 이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5일이나 됐네. 올리신 지 좀 됐는데 제가 딴 거는 계속 해주면서 나는 오래됐는데 왜 안 해주나 하셨겠다. 네. 못 봐서 그랬습니다. 웬만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그 숨바꼭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위쪽에다 달아주세요. 이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맨 위에 있는 게시물 여기다가 댓글 요 표시 있습니다. 요 댓글 표시 클릭하시면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다 달면 된다. 아시겠죠? 여기다 달아주세요. 네. 자, 파라다이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의 카지노 업체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카지노 업체인데 17,300원, 17,800원이었죠? 17,800원. 17,800원이면은 현재 가격인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정말로 매수를 관심 가져도 되는 그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요래요. 근데 굳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근데 타이밍만 봤을 때는 여기는 매수 관점인데 매도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보유를 안 하고 계신 거죠. 이게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파라다이스 시티가 1조를 들여가지고 건설을 해가지고 잘 해놨어요. 굉장히. 요즘에 그 유튜브는 광고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블랙핑크라는 걸그룹 이제 인기 걸그룹 광고 모델로 세워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잘 만들면 뭐해? 누가 와가지고 실적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누가 와야 되는데 누가 오길 바라고 한 거예요? 누가 오길 바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기존처럼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 아직 사드 보고가 안 풀렸잖아요. 볼까요 한번? 보면은 자 파라다이스 시티 해가지고 보면은 매출은 늘어요. 매출은 늘고는 있어요. 매출은 2017년에 좀 주춤했다가 당연히 사드 여파가 있겠죠. 당연히 요렇게 보시면 된다. 2016년의 시작이 뭐냐면은 2015년에 굉장히 잘 됐잖아요. 굉장히 잘 되다가 6월에 이제 메르스가 왔다. 2010 계속 그 전부터 여기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피해본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각종 공연도 다 취소되고 관광객 취소 진짜 엄청 났었어요.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랬어요.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공안 얘기가 있고 그거는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분이 나빠졌어요. 중국에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드 배치를 하니까
여기에서 보복이 나오죠. 보복이 나오면서 실적이 급감을 하죠. 그래도 뭐 잘 버텨요 지금. 그 중국 외에 뭐 일본이라든가 아까 적어주셨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관광 요즘에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뭐 박항서 효과로 요즘은 베트남 사람이나 뭐 온다고 하는데 뭐 얼만큼 많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그래서 온다고는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인들이 조금 넘어오는 거랑 비교하면은 일단 인구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단 미비한 거죠 실적이.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평가 쪽에서도 이제 AA 를 받고 있었는데 A 플러스로 그 원래 AA 마이너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쪽이 부정적이었다가 싱글 A 플러스로 해서 뭐 안정적으로 됐죠. 싱글 A 중에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신용등급 여러분도 개인 신용등급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하향됐다. 여러분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여러분 신용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이렇게 한 뭐 4등급 이렇게 떨어졌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별로. 심지어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예상과 다르게 적자 벗어나지도 못하고 별로. 올해 예상 컨센서스 보세요. 흑자 전환하면서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온 우주의 기운이 다 쏠려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국인들도 좀 프리해져가지고 놀러 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월 1일이었죠. 근데 3월 1일은 제가 절대 안 될 거라고 했고 최소 아무리 빨라도 지연돼도 2주에서 한 달 최소한 한 달이라고 했는데 이 최소한을 넘어서 지금 3개월 지연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내일 가서 합의가 돼도 6월 달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월 지연이에요. 3개월 지연. 그리고 지금 이미 25%로 관세는 인상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분이 나쁘고 실적도 안 나오고 1조 투자한 파라다이스 시티 뭐 유령 도시까지는 아니겠죠. 유령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기업 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미중 무역 그 합의만 되면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등 목표치도 1차 목표치는 19,000원이니까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2차도 뭐 2만원, 2만500원 이 정도면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니다. 이 2만500원 요 구간을 잘 안착해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1,000원 이 구간 있잖아요. 한 21,500원까지는 넘어가 줘야 되겠네. 21,5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세가 확장되면서 한 25,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험난해요. 3번이나 저항을 넘어가야 돼. 물론 호재가 있으면 한 방에 이렇게 막 뚫어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장대양복으로 한 방에 뚫어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착할 수 있겠죠. 한 번에 2단계 띄어가지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이게 한 방에 움직일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움직이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게 뭐 그 동네 잡주도 아니고 보시면은 시총이 원래 2조 넘었던 종목인데 지금 1조 6천억 돼 있죠. 시총이 올라가면은 2조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 20%만 올라가면은 2조잖아요. 2조 되는 종목이 막 상한가에 막 쭉쭉 날아가요? 쉽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걸 노려야 되는데 중장기를 문의하셨으니까 네, 중장기로 본다고 생각할게요. 자, 중기로 하면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보시는 거겠죠. 장기하면 그 이상 몇 년까지도 보시는 거겠죠.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중무역전쟁 합의되고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 관광객들도 몰려오겠죠. 그리고 장기라고 하면은 진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한다고 쳐요. 제가 이거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주 먼 얘기입니다. 당장 뭐 빠르게 될 리가 없어요. 내년에 뭐 트럼프 그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내년에 트럼프 재선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북한이랑 비핵화 협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원칙적 합의 정도? 원칙적 합의는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계속 질질 끌고 있죠. 그것처럼 완전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원칙적 합의만 하고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원칙적 합의가 되면은 다행인 거고 이것도 이제 곧 원칙적 합의를 이루겠다 정도고 왜냐하면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트럼프는 재선에 당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북한의 비핵화나 이런 게 다 트럼프한테는 재선을 위한 밑바탕이 돼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백전백승까지는 아니어도 확률은 굉장히 높일 수 있겠죠.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미국인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왜 우리가 뭐 세계 평화나 뭐 세계 기후에다가 관심을 갖느냐 해서 뭐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탈퇴해버리고 무슨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좋다 그래. 그렇지만 석유 에너지가 지금은 짱짱맨이다. 미국은 에너지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앞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는 수출하면 돈 버는데 안 그래요? 석유화학 에너지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석유도 갖고 있지, 가스도 갖고 있지, 천연가스도 갖고 있지, 셰일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미국이 그럴 필요는 없다. 미리부터 벌써부터 친환경으로 완벽하게 전환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 정책은 뭐 테슬라를 키우고 뭐 하겠지만 뭐 현재 테슬라도 뭐 변변치 못한 상황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당선이 됐고 정책을 펼쳐나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재선도 노려야죠. 그러면은 재선도 노려야죠. 이번에도 무역전쟁 얘기 나오는 거 잘 보면은 누구죠? 상대방의 유력한 후보가 조 바이든이었나요?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중국에다가 관세를 걷고 하는 거는 나는 관세맨이고 하니까 나나 가능한 거지 저 바보 조 같은 사람들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이거를 막바지에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면서도 계속 견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이게 정치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북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북한이 정말로 몇 년 안에 해서 개방이 된다고 칠게요. 개방이 되면은 인프라 구축하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생겨야 될 거예요. 바로 북한으로 가기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자연은 보겠지만 자연이나 금강산 이런 건 볼 게 있겠지만 놀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북한 어떻게 들어간다?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국으로 제일 많이 오겠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해요. 한국으로 제일 많이 오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개방되게 되면 항공주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 관광 카지노나 이런 관광산업이 면세점이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먼 미래니까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너무 먼 미래라서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이건 앞으로 몇 년 뒤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그렇게 빠르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께 의견을 바꾼 적이 없죠.
오래 걸릴 거다. 작년 4월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4월에 지금은 즐기고 5월에는 빠져나오고 북미 정상회담 있고 하면은 빠져나오고 당장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작년 5월에도. 여러분 최소한으로 잡아서 2년에서 2년 반 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 가면은 원칙적인 합의만 돼도 다행인 거다. 세부사항은커녕 원칙적인 합의만 2년 반 안에만 돼도 다행인 거다. 왜냐하면 2년 반 지나면 트럼프 재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 안 되면 3년 4년이 걸리겠죠. 아마 3년 정도 되면은 3년 차 되면은 트럼프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3년 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작년에 봤을 때 3년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년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후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뭐 세부 사항을 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빨리 되면 좋은 거지 뭐. 생각보다 빨리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빨리 되면 좋은 거죠. 빨리 되면 이런 관광주나 이런 쪽에도 더 좋은 거고, 북한 쪽의 관련 산업에도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쉽게 해줄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고 중국에도 좋을 수 있는데, 북한을 개발한다고 칠게요. 북한을 개발하면은 인프라 투자 굉장히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단가가 저렴한 건 또 중국이 있죠. 그럼 우리 한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입찰을 붙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야, 우리가 입찰해야 되니까 니네 조금 수익성 낮추더라도 들어가자, 이런 식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단가 경쟁하면은 중국이랑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좀 수익성을 좀 깎아가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지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갈 텐데, 지원할 때, 애초에 지원할 때 우리가 좀 그 가격을 좀 낮게 입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다행인데, 지원 안 해주면은 생각보다는 인프라 쪽에 실질적인 수익은 좀 덜 할 수 있다. 진짜 수익은 관광 쪽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 파라다이스는 좋을 수 있겠죠. 말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신다. 나는 몇 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길게 봐야 돼. 길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앞으로 예를 들면 사드 보복 이런 거 있을 때는 당연히 빠져 나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보셔야죠. 이 상황이 나올 때, 정치적이건 뭐건 상황이 나오면은 이게 앞으로 향후 봤을 때 어떻게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5년 10년 묻어놔도 되겠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은 안 좋다고 했죠. 당장은 안 좋아요. 지금 그 나이스 평가에서는, 나신평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한신평이 있죠. 한신평에서는 아직 보고 있는데, 한신평에서도 뭐 가능성은 있겠죠. 나신평에서 낮추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잠재적 악재는 있는데, 잠재적 호재도 있다 이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된 다음에 중국인들이 진짜로 넘어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또 이게 뭐 무역 이거 관광 산업 이쪽에 풀어줬다라고 해도 이제 얼만큼 늘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1분기도 풀어줬다 이런 얘기 있는데도 실적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확인해야 돼요. 이건 또 확인해야 돼서 저점이 확실하냐 아니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기대감으로 반등 정도는 나오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이쪽으로 강원랜드 같이 보시는 분은 없겠죠. 강원랜드는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정도인데, 강원랜드가 차트 자체는 조금 더 괜찮긴 하네요. 근데 강원랜드는 아니에요.
가오랜드 아니고 GK를 같이 보시면 돼요. 파라다이스랑 같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GKL 같은 경우는 원래 저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그냥 제가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 있다고 했죠. 이 종목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더 투자도 많이 하고 파라다이스 좋은 기업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랑 궁합이 더 잘 맞는 건 GKL이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좀 더 탄력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은 1조 6천억이랑 1조 3천억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이제 주가 탄력이 비슷비슷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시총이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잖아. 그럼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건드릴 때는 GKL이 꼭 요 앞에만 봐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모습이 잘 나와요. GKL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요 하단에서 한 방에 27,000원, 한 방에 만원, 만원이래. 한 방에 한 7,000원, 6,500원, 7,000원이 올라가잖아요. 2만원대 종목이. 그러면 한 3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방에. 이런 1조 때 중반에 있는 종목이 한 방에 한 30%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추세 타고. 멋지잖아요. 한 달 만에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GKL이 저는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GKL하고 파라다이스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3,800원 뭐 이렇게 딱 단위를 끊기에는 요쪽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못 가고 밀리는 경우도 많아서 23,800원 정도까지 지금 관심을 갖는데 여기가 1차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돌파하면 저 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27,000원 전후 막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세요. 파라다이스 관심 갖는 분들은 GK를 항상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하면 1차적으로 19,000원, 2차는 뭐 2,500원에서 뭐 1,500원 1,500원 단위로 이렇게 저항을 만들고 있고요. 25,000원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1,000원 정도 위쪽으로 1,000원 정도만 돌파해 주면은 아예 한 25,000원까지 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파라다이스도. 그러니까 뭐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매매 참고하시고 확인할 게 많아서 이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썩 그렇게 수급도 별로 안 들어오고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도 그렇게 뭐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수급은 아니에요. 기관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 조금 받고 개인이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도 안 좋고 수급이라도 뭐 좀 들어와야지. 연기금이나 좀 싸구나 이러고 연기금이나 좀 들어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투신이랑 금융투자, 뭐 보험, 사모펀드 싹 다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다 봐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파라다이스를 당장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보다 저는 GK를 선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나는 묻어놓고 이거 없다 생각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개방을 한다는 전제하겠죠. 이건 몇 년이 걸리든. 저는 좀 오래 걸려도 북한은 씨름을 오래 하겠지만 북한도 개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 보는 곳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잘 살잖아요, 지금. 북한은 지금 중국을 보부상이랑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국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정보 통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는 개방할 때가 왔다. 이제 진통은 있겠죠. 강경파랑 해가지고 지금 개방하자는 쪽이랑 군사적인 강경파랑 해서 진통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본인들을 봐주지 않으니까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나한테 신경 써달라. 나한테 신경 써줘. 야, 봄 정도 되면 나한테 신경 써준 다음에 왜 신경을 안 써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좀 관련이 좀 꽤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기업 실적이나 이제 개선되는 게 아직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고 이제 그 19,000원, 뭐 25,000원 요런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를 돌파해서 가면은 뭐 25,000원 구간도 뭐 노려볼 수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지노 쪽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황이나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야지 관광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는, 관광객이 오겠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갔다 온 경향은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이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댓글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요거 커뮤니티 첫 번째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첫 번째에다가 밑에다 달면 제가 또 못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